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이별의 아픔에 이 괴로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약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고 하죠. 있겠다고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어도 그건 그때뿐 다음날 바로 다시 슬슬 기어 나오는 미련이 우리를 괴롭하게 합니다. 이 싸우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해야 미련이 안 남는다고 하는데요. 올 한 해 나는 할 수 있을 만큼 이 노력을 다 해본 게 있었던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후회와 미련 그리고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했던 게 있던지 아니면 마음만 먹었지 어정쩡하게 좀 하다 남은 것들이 있던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우리 VVIP 시청자님들은 어떠신가요? 네, 자 그럼 12월 18일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 저희가 크리스마스여서 방송에서 못 뵐 텐데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드립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너무 빨리 하니까 낯설다. 네, 차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코스닥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중소형주 위주로 좀 잘 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특별한 호재라기보다는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어제 단기적으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해소, 그다음에 뭐 점진적인 인상 관련된 얘기 때문에 좀 큰 폭으로 올랐다가 오늘은 좀 쉬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도 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뭐 유가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품에 관련된 자금들이 조금 돌아야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좋아질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반사이익적으로 해서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매수를 좀 많이 들어왔고 금일은 또 이제 기관들도 좀 같이 들어오면서 약간 1월 효과라든지 이제 연초에 좀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코스닥 종목들이라든지 뭐 4분기, 1분기 실적이 전망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조금 상승 폭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중소형주와 또 대형주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의 VVIP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게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네. 네, 목도화, 네, 지금 주식에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가 봐요. 네, 네. 혹시 그러면 주식을 시작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네, 얼마 안 되셨구나. 지금 그럼 초보라고 저희가 생각해도 되나요? 네, 네, 그럼 4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그러면 주식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친정 엄마 때문에 엄마가 오래 하셨거든요. 한 10년 이상.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도 남고, 그래서 은행에 넣어놔도 재미도 없고, 네, 그죠.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투자 규모가 꽤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1억 지금 가지고 합니다. 네, 1억 원 정도. 초보자분이신데도 그래 1억 정도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데 네. 지금 주식을 그러면 몇 퍼센트 좀 가지고 계세요? 저희 다른 재테크도 혹시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주식 쪽으로는 한 75%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주식, 네. 네, 그리고 이제 펀드는 이제 다른 걸로 하고요. 은행 쪽에다가 하고 이제 현금을 조금 한 25% 보유하고 있어요. 네. 1억 원 내에서는 그럼 주식을 75% 보유 또 현금이 네. 나머지 25% 가지고 계신 거죠?
네네. 네. 그럼 지금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좀 종목을 고르는 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혹시 또 어떻게 종목을 선별하시는 거세요? 일단 토마토 방송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네. 어떤 프로그램 가장 좋아하세요? 토마토 프로 제가 주식 접하면서 네. 토마토 방송을 많이 보고 있어요. 거의 네. 뭐 90%.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주로 이 방송 추천주를 많이 참고를 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방송 추천주 위주로 매매를 하고 직접 HTS 통해서 매매를 하시는 거죠? 아니요, 증권사에 맡겨서 이제 네, 그냥 제가 매도 매수만 증권사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 증권사 직원이랑 상담도 하실 것 같은데? 거의 제가 안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이렇게 추천하는 게 있었는데 네. 나름대로 그냥 이제 방송에서 본 거 해주시면 제가 이제 라든가 이런 거 보고 제가 매수를 했어요. 네. 근데 되게 저희가 통화를 나눠보니까 목소리가 젊어 보이시는데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딱 50입니다. 네. 50대 여성분께서 친정 어머니의 권유로 또 주식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방송 추천주 위주로 매매를 하신대요, 차장님.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매체에 많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많이 좀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통해서 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뭐 종목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단은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이제 처음에 투자하셨을 때 뭐 나온 그런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에 맞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포인트가 조금 이제 좀 엇나갔다든지 뭐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사실은 맞는데 대부분 이제 매수는 잘 하시는데 이제 매도를 잘 못 하시거나 아니면 뭐 좀 길게 끌고 가려고 샀는데 며칠 빠지면 좀 힘들어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종목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들고 갈 종목인지라는 거에 대한 것도 좀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기간에 대해서도 좀 잘 고려를 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시청자님 이 단기적인 종목과 또 장기적인 종목과 나눠서 좀 투자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약간 장기적으로 네. 네, 장기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초보다 보니까 네. 장기로 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발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포트를 하루 종일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나 봐요. 네, 제가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종목들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 가지고 계시죠? 지금 국도화학 네. 62,000원. 네, 62,000원에 매수하셨죠? 네. 네, 그리고 20% 비중 두고 계시고. 네, 보혜양조. 네. 네, 2,000원 20%. 네. 네, 보혜양조 한번 물타기를 해서 2,000원 단가를 맞췄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는 이제 15% 17만 원. 네. 그리고 이제 보령 메디앙스. 네. 네, 20% 29,000원. 이제 일가구 이자녀 그거 발표하고 다음날 바로 시초가를 했더니 네.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은 25%를 갖고 계신데 네. 지금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이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좀 계속 빠졌었죠. 네. 떨어질 때 잡으시긴 했는데 더 물리셨어요. 그죠? 네, 실적도 너무 좋고 다 좋은 것 같고 또 배당도 있고 해서 네. 마음은 그냥 길게 가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떨어지니까. 네, 보혜양조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언제 사신 거죠? 이거는 9월 한 20일경에 산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 돼서. 네.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소비주인데 최근에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조금 고가에 잡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신 것 같고 포스코는 이번 주에 저희 종목 상담에서 진단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시청자님도 네, 지금 물려 있으세요. 네.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서 좀 포스코 같은 경우에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희 차장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또 진단 열심히 해주실 테니까 한번 받아보도록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어머님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젊으신 것 같고 사모님이라 불러야 되겠네요. 예. 일단은 그 사모님 갖고 계신 거 보면 그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시죠? 저는 예. 저는 이제 보령 매디어 다른 거는 보령 메디앙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요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어차피 그 중국의 이자녀 정책 이때 막 이슈 됐을 때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때 사신 거고 지금 그때 그러고 나서 계속 빠졌죠. 한번 올랐다가. 예. 네. 예, 장중에 한번 올랐다가 그냥 쭉 계속 밀렸습니다. 근데 일단은 보령 메디앙스가 이제 조금 힘을 좀 그 못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비쌉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비싼 편이고요. 결국에는 그 내용을 좀 먼저 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보령 메디앙스가 지금 결국엔 중국발로 이제 올라가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중국에서 뭐 파는지 아세요, 어머니? 오류, 아이 유아용품. 예. 원래는 보령 메디앙스가 제일 이제 그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체 브랜드로 가고 있는 게 B&B라고 해서 그 애기들 세제 있죠? 네. 예, 그 다음에 뭐 기저귀 빠는 뭐 세제라든지 뭐 애들 씻기는 세제라든지 뭐 이런 비누라든지 이런 거 이제 주로 많이 팔았어요. 지금도 이제 거의 뭐 한 3,000개 이상 매장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프라인을. 그리고 그 외에도 좀 뭐 그 티몰이라든지 뭐 이런 타오바오몰 이런 데 많이 이제 돼 있는데 거의 지금 탑 브랜드로 돼 있습니다. 일단 중국 진출은 되게 성공적으로 좀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근데 실적도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중국에서 지금 한 190억 정도를 벌 걸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한 350억 정도 벌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계속 좋긴 한데 문제는 지금 현재 올해 실적 대비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한 40배가 넘습니다. 지금 퍼가. 그러니까 처음 투자하시니까 이제 뭐 밸류에이션 이런 개념 잘 모르실 텐데 그건 좀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사모님? 여보세요? 예. 그 네네. 밸류에이션 관련돼서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네.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체 이익 대비해서 이제 시가총액을 나눠보면 그 배수가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돈 버는 것보다 사실은 좀 많이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조금 박스권을 계속 그려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 뭐 보령 메디앙스 계속 꾸준히 지금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차트로 봐도 지금 보면 주봉으로 보면 지금 박스권 하단 정도에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상승했다가 지금 좀 내려와서 지금 다시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내년 실적까지 보고 간다라고 하면 조금 뭐 3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복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뭐 급하게 올라오거나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가구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하고 두 자녀 정책을 갖다라고 해서 애들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프리미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이제 성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보령 메디앙스가 뭐 의류도 팔고 있고 그다음에 뭐 유축기 같은 것도 이제 팔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예전에 이제 B&B라는 세제 위주로 이제 컸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다른 브랜드라든지 다른 용품들을 갖다 붙이는 그런 형태로 해서 좀 뭐 매출을 좀 다양하게 좀 크게 좀 늘리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년이 되게 중요한 해입니다. 사실은 보령 메디앙스한테는. 그래서 일단 실적이 여기서 조금 올라와야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조금 한 분기라도 좀 좋아지는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뭐 금세 또한 3만 원까지도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네. 예, 듣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물려 계시잖아요. 네. 예. 이게 오히려 조금 약간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3만 원까지도 한번 트라이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좀 기다리시다 보면 뭐 또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 목표가를 그래서 뭐 한 3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그때가 가장 좀 매물대가 좀 많이 있는 상태고요.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사실은 실적이 빨리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좀 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혹시 예, 예. 이거 중간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까요? 근데 추가 매수는 이제 4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분기 실적. 예, 4분기 실적이 뭐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뉴스 보면 뭐 YOY로 몇 프로 성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보지 마시고요.
예, 지난 3분기 실적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가느냐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바로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3분기 실적 하긴 하고 있는데 3분기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4분기가 예. 3분기보다 좀 좋게 4분기가 더 좋게 나와야 되고요. 뭐 1분기도 당연히 더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다행인 건 어차피 내년 1분기라든지 이럴 때 또 뭐 춘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껴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또 이제 좋은 또 반응을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반짝반짝 들긴 하지만 지금 계속 조금 약간 전체적으로 밀리죠. 굉장히 무거워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디라도 너무 안 실리고. 예. 그래서 보령미당사 조금 당분간은 실적이 좀 올라와줘야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덜어내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가지고 가도 될까요? 예,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손절하신다고 해봐야 사실은 좀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회사는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어머니? 사모님? 국도화학이요. 국도화학. 네. 국도화학은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일단 기업 얘기 나오기 전에 국도화학이 사실 오래 가져가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도화학이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고 지금 네. 기업 내용을 쭉 보면 뭐 도료 코팅제라든지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에폭시를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네. 에폭시 보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차장에 보면 저희 주차할 때 보면 삐그덕삐덕 소리 나죠. 네. 대형마트 이런 데 가면 그 바닥에 그 코팅한 것처럼 페인트 발라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방수제 같은 그런 거에 이제 에폭시라고 하는데 그거를 연간 한 56만 톤 생산하는 이제 세계 3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회사는 참 탄탄하고 뭐 그다음 배당도 좀 많이 줍니다. 항상 주는데 돈은 계속 꾸준히 벌고 있고 2015년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회사가 올해는. 예. 근데 최근에 갑자기 떨어졌죠. 확. 네. 그게 이제 내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떨어진 건데 그게 이제 결국엔 경쟁 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1, 2위 업체가. 예, 헥시온이랑 그다음에 다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 회사들인데 여기가 이제 주로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이쪽이 이제 구조 조정을 하면서 경쟁이 조금 없어졌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마진율이 좀 좋았습니다, 얘네들이. 보통 한 5%에서 6% 많이 받아야 한 6% 이익이 나던 회사가 뭐 올해는 한 8% 정도로 이익이 좀 급격하게 늘면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다가 2016년에 이제 또 다시 경쟁 체제가 강화될 것 같다. 그러면 경쟁 체제가 강화된다는 거는 가격 싸움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2016년에는 좀 영업이익률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 이렇게 써놨는데, 예, 이거를 오히려 오래 갖고 가시려면 좀 크게 밀릴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그러냐면 다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합병됐습니다. 지금 다른 데 인수가 됐고요. 미국도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뭐 그쪽 회사들은 이제 좀 인수합병 이런 것도 일어났는데 다우케미칼이 인수되면서 아이온 케미칼인가로 좀 바뀌었는데 그럼 새로운 회사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그 기존에 이제 캐파를 좀 늘리고 더 많이 팔려고 하겠죠. 예, 그러면서 조금 이제 과하게 이제 가격을 깎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국도화학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트를 보면 차트에 이미 그게 다 반영돼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한 7월까지 이제 주식은 약간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 때문에 쭉 올라왔습니다. 올해 올 초부터 1월부터 뭐 4만 원 뭐 이렇게 할 때부터 뭐 거의 2배 이상 올라갔었죠. 올라갔다가 지금 이게 주봉인데 지난 10월 달에 갑자기 빠져버렸죠. 예,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오면 뭐 사모님 매수하시는 62,000원이나 1,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 이제 배당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올라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배당 이후에는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배당락하고 그거를 제자리를 갖다 줄지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긴 한데 올해까지는 실적이 좋으니까 제가 볼 때 한 뭐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한번 바운딩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배당도 쭉 실적이 있어서 배당도 좀 나오지 않을까요? 네, 배당은 나옵니다. 배당은 나오고 지금 뭐 이 회사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내년 이제 주식이라는 건 이제 4개월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제가 방송 때마다 많이 말씀드리는데 주식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회사를 찾습니다. 예, 돈을 꾸준히 버는 회사도 좋지만 꾸준히 버는 회사는 좀 매력이 없죠. 예,
예, 왜냐하면 성장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기업 가치인데 그러면 기업 가치가 늘어나려면 돈을 더 벌어야 기업 가치가 느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도학은 좀 꼭지를 찍고 조금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도 돈은 벌기 때문에 배당은 주죠. 네. 예. 포스코도 뭐 배당을 주니까, 예. 예, 돈을 벌고는 있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또 다음 종목 궁금하신 게 포스코 궁금하시죠? 네. 예. 보양주는 뭐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네. 예. 포스코 같은 경우는 보면 일단은 여기는 뭐 되게 간단하죠. 지금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많았죠. 네. 네. 업황도 안 좋은 데다가 뭐 회장 잡혀가고 뭐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뭐 이랬습니다. 그죠? 네. 예. 그리고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경영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회사들을 많이 인수했어요. 네, 그 회사들을 쳐내느냐고 지금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네. 뭐 정리를 많이. 예. 그래서 지금 영업의 비용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그 영업의 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번 돈을 까먹은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근데 이제 2016년에 이제 단기 순이익은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한 1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철강제 하락 뭐 이런 관련돼서 조금 더 이제 또 안 좋았습니다. 현재 주가는 거의 역사적으로는 거의 저점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죠. 예. 네. 예. 예. PBR이라고 해서 제가 PB 써 있는데 그게 0.3배라는 거는 3배. 네. 지금 포스코를 다 통째로 다 팔아도 예, 이 시가총액이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굉장히 싸다는 건데, 그 싸다는 얘기는 결국엔 거꾸로 얘기하면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돈 더 벌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 장기로 가죠. 예, 장기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바닥을 찍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조조정이 다 마무리되면 기대감이 또 있게 좋아지면 또 다시 또 돌아올 겁니다. 최근에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무너졌죠. 네. 왜냐하면 또 1분기에 또 이제 손실을 크게 떨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했던 회사들 중에 그 지분법 이익으로 손실을 떨어내야 되는 게 한 뭐 몇천억이 있는데 그게 다 1분기에 반영이 되거든요, 내년.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 반영된다는 건 실적 발표가 보통 3월에 끝나니까 1분기가 한 4월 정도에는 실적이 반영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이미 그걸 시장에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면 한 20만 원 정도를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까지. 예,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건 좀 약간 무리가 있고요. 지금 국내가 이제 그런 이런 제철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기간 산업들, 굴뚝 산업들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죠. 네. 예, 중국한테 많이 뺏기고 있고 포스코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지금 현재 약간 매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철강제 가격도 계속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조금 아직은 좀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낫고 차트를 보셔도 지금 보시면 뭐 일봉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주봉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오늘도 더 빠졌다고 오늘 거의 최저점을 12월 14일에 최저점을 찍었죠. 예. 근데 이게 최저점일지 아니면 뭐 더 떨어질지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20만 원 정도. 예. 굉장히 기술적으로만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좀 다행히 좀 싸게 사셨어요, 사모님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예. 이거를 악재라든 그동안에 악재가 되게 많았던 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미국 금리로 해가지고 되면 여기 더 이제 호재가 될 거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매수를 해봤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사모님 생각이고. 네. 그렇죠. 제가 보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예, 단순하게 뭐 투자할 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도 좋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이 굉장히 포스코 같은 경우 큰 회사잖아요. 네. 예, 이런 좀 복잡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공매도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라는 게 미리 팔아놓고 나중에 사서 갚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매도가 계속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36만 원대부터. 예. 그리고 차트 이제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여기 노란 선 있지 않습니까? 노란 선. 이게 20주 선입니다. 예, 거기를 계속 부딪혔다 내려왔다 부딪혀서 계속 내려오죠. 네.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0월 달에 그걸 뚫었어야 되는데 못 뚫어서 다시 한번 무너진 겁니다. 네. 제가 한번 10월 때 한번
들어갔다가 예. 한 12%인가 먹고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한번 드신 경험이 있어서 많이 빠지니까 또 사신 거죠, 이제. 네네네. 예. 그래서 처음에 한번 그건 기술적 반등으로 잘 드신 거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근데 아직 추세 전환이 안 됐습니다. 네. 추세 전환이 되려고 했으면은 전에 저점이었던 한 16만 한 5천 원 선을 벗어나지 않고 다시 돌아서 섰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뒤로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조금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뭐 구조조정 끝난다고 하면 뭐 길게 보면 내년 1분기까지 가면 뭐 전혀 손해 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보실 때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 연봉입니다. 연봉. 6년째 빠지고 있죠. 예. 물론 한번 돌아서겠지만 6년째 빠졌다는 건 그 업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이 회사가 좀 안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돌아오고 나서 좋아지는 신호가 나오고 나서 사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네. 예, 이번에는 그 반등 나올 때 한번 정리를 좀 잘 하시고 네네. 예,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네. 가격을 비싸게 사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15만 원 밑으로 깨면 손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15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왜 기분 좋은 걸 제일 마지막에 하시려고 일부러. 예. 그나마 이건 좀 기분이 좋죠. 예. 이건 뭐 내용 자체가 일단은 되게 심플합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굉장히 좀 좋은 주식인 것 같긴 한데 결국엔 뭐 주 제품이 술이지 않습니까? 소주. 네. 예. 요즘에 최근에 그 CF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동안 이슈가 됐었는데 몇 개월 전에 한 3개월 전에 나왔는데 신제품의 브라더샵 소다라고 드셔보셨어요? 네. 드셔보셨어요? 저는 이거 찾는데 없더라고요. 예,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나옵니다. 예, 그죠? 근처에서 살 수 있어요. 예, 처음에 제가 이거 나왔을 때 나왔다 그랬을 때 막 돌아다녔는데 없더라고 편의점에.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게 그래도 그렇게 안 뿌려졌는데도 500만 병 정도 팔렸답니다. 네. 예, 최근 3개월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진로라든지 몇 개 업체, 한라산 이런 데 한 3개 업체 정도가 소주값을 올렸어요. 네. 예, 보양조도 이제 조만간에 올리겠죠, 눈치 보다가. 예, 그러면 좀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사실은 창에탄올이 인수하면서부터였고요. 구조조정을 좀 하고 대표회사도 바뀌고 이러면서 뭐 그동안 안 좋았던 재무 상태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단기적으로 한 2,500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예,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갈 수도 있겠는데 차트를 또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계속 이게 이제 주봉을 보면 거의 한 요 정도 2,500원 근처 가면 계속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예. 원래 이게 고점을 베낀다는 게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다시 한번 터졌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를 트라이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걸 뚫으면 더 많이 가겠지만 일단은 안정적으로 거기 가서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강하게 못 들어주면 뭐 2,400원이 됐든 300원이 됐든 파셔야 됩니다. 네, 그럼 다시 또 꺾인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보양조가 그 빚도 좀 많고요. 아직까지는요. 예, 밸류에이션상으로 이렇게 아주 싸진 않아요. 예, 근데 기대감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칵테일 소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주정 관련돼서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술이 다양화되면서 저도로 바뀌면서 좀 되게 좋아졌잖아요. 네. 예, 그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 2,500원 정도 보시고 거기서 한번 고민하셨다가 그걸 못 들어주면 거기서 한번 매도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종목 저희가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시청자님 혹시 포트 내에서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 워낙 꼼꼼하게 끼셔가지고 네. 네, 제 속이 좀 시원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또 언제든지 또 궁금한 거 생기면 또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서 진단을 원하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증권통을 통해서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VVIP 종목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린 다음에 선별해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